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로스쿨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미국 금리를 밀어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금값 영상에서 지난번 국제 금시세 영상에서 댓글로 누가 다뤄달라고 하셔서 구독자분께서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죠. 뻔하면서 안 뻔해요. 트럼프가 당선된 당일에 당선이 확정된 당일에 미국 선거 있었던 날 미국 국채 금리가 확 올랐습니다. 4.43%로 올랐다고 그러는데 0.14%포인트 올랐는데 4.43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4.29%였다가 4.43%로 오른 거죠. 그래서 2년물 금리도 많이 올랐고 뭐 여기 보면 그 당일에 오른 그 분량이에요. 10년물이랑 뭐 그 30년물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둘 다 공화당에 장악하면서 트럼프가 관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서 그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같이 다루고 있죠. 처음에는 관세보다 그게 더 큰 이슈였어요. 요것도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 날에 그 로이터에서 다룬 그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가지고 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CME 페드워치에서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 요때 기준으로는 이제 올해 중순에, 올해 중반, 올해 여름쯤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출 것이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도 구글에 그런 트럼프 금리 상승을 치면 검색 결과가 380만 개가 나오면서 트럼프 발 인플레 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트럼프의 자승자박, 금리 인하 막는 관세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세를 가지고 최근에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금리 하락을 치면 뭐 검색 결과는 330만 개 나오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 싶지만 대부분 사실은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해서 금리를 인하시킨다.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한다. 또는 트럼프가 장기금리 하락을 원한다. 그런데 연준을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뉴스 플로우는 트럼프 정책들이 다 금리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관세 발표 있고 난 다음에 충격을 줬던 데이터가 하나 있었죠. 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서베이에서 향후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뭐 관세나 뭐 재정 적자 이런 것 때문에 3.3% 정도로 올랐겠지. 원래 3.3%였는데 뭐 그랬는데 4.3%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데이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그 반대 관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연준 데이터베이스 프레드에서 보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년 가을을 가지고 기점으로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그냥 쭉 살짝 오르는 추세였어요. 이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느리게 오르는 추세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많이 보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많이 보는 이 지표가 5년 포워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아니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5년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5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향후 5년 후부터 향후 10년 후까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5년 인플레이션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인플레이션이 확 뛸 것이다, 또는 3년간 확 뛸 것이다, 이런 것이 영향을 제거를 하고 향후 5년 뒤부터 향후 10년 뒤까지만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5년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0.16%까지 떨어졌는데 5년은 뭐 0.8% 선에서 끝났어요. 네. 10년 인플레이션은 뭐 0.8%까지 0.5%까지 떨어졌죠. 요게.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0% 초반 초중반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향후 5년부터 그 뒤 5년간, 그러니까 5년 선도 인플레이션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지표라는 거죠. 근데 이 지표는 2022년 중순부터 사실상 좀 일정해요. 계속 2.3에서 2.4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오히려 2.3 아래 2.28%로 떨어졌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주체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 물가를 단기적으로 확 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초장기적으로는 영향을 크게 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국채금리는 물가 상승이랑 경제 성장률이 그 함수예요. 뭐 두 개 합친 거가 주로 국채금리에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경제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가면 뭐 그냥 뭐 2%, 3% 왔다 갔다 하겠지 뭐. 그러니까 그 물가가 국채금리를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래서 물가 지표를 가지고 봤습니다. 네. 그래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경제 어드바이저 조언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참모 스티븐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 초까지 그때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올렸지만 그 관세가 실제로 물가 상승으로 안 이어졌다 라는 거 가지고 실제로 이분께서는 그것도 있었어요. 네. 그 논문으로 백업되는 데이터도 있었고 실제로 논문으로 백업되는 데이터가 제가 그 논문 자체는 못 찾아냈는데 그 정리를 하자면 뭐 관세 인상된 분을 가지고 대부분 수입업자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수입업자 마진이 줄어들었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진 않았다. 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트럼프의 경제 참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에 대한 반박 기사로 나왔어요. 이게 작년 12월 초에 나온 건데 일단 모닝스타에서 나온 칼럼인데 이거 가지고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가지고 할게요. 정리를 가지고 하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코로나가 2020년에 있었는데 코로나19가 2020년에 있었는데 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물가 상승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았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같은 게 없는 다른 변수가 없을 때에는 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반박은 이제 이번에 하는 25% 이런 수준의 관세는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관세보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략 총 액수로 보면 한 10배 정도 크다고 해요. 트럼프 2기 관세가 트럼프 1기 관세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를 올릴 거다. 이게 모닝스타 칼럼의 반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또 이제 또 아예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 관세가 경제 성장을 가지고 물가 상승보다 더 저하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에요. 근데 있긴 있어요. 실제로 6년 가까이 된 거긴 한데 1930년에 1929년 대공황이 여파를 막기 위해서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생겼었죠. 그래서 이게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렸습니다. 뭐 AI 개요가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30년 6월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가 사인을 했는데 국제 무역을 65%를 줄였고 보복 관세가 있었고 뭐 지금이랑 뭐 비슷한데 지금보다 규모가 더 크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그 대공황이 더 오래 가도록 만들었다고, 더 심각하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관세가 너무 커지면 오히려 경제 발전을 더 저해함으로써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미시간대 설문조사 그건데 그 설문조사인데 이거 가지고 그 각 지지 정당에 따라서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중도층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 당선 뒤부터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공화당원들이 인플레가 높을 거라고 쭉 주장을 하고 민주당원들은 아니다, 인플레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당선되면서부터 바뀌었어요. 중도층은 계속 그 중간에 있고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소비자 서베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아니 지지 정당에 따라 생각을 해봐. 한국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물가가 오를 거라 그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가가 내릴 거라 그런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뭐 정당 지지도 설문조사라는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그게 경제 데이터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알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휴,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네. 그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의 관세들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가지고 많이 밀어 올릴 건데 이미 많이 밀어 올렸고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그거는 트럼프 당선된 날 직후부터 그랬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트럼프 관세가 그 경기를 가지고 심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가지고 꼭 그 옛날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경제학자들 한 손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영어에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물가가 오를 것인가,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 하면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데 on the other hand 하면서 아닐 수도 있다,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굉장히 과격하고 욕설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학자를 손을 다 하나씩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또 저도 결국에는 경제학 전공자라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는 말로 끝내게 되네요. 네. 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다뤄주면 좋겠다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제가 최대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